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 하지만 현실은 지난 여름을 잘 보내줘야 된다는 건데요. 여름 한철 입었던 옷들은 한가득. 더위를 식혀줬던 선풍기는 님도 몰라볼 정도입니다. 여름 가전 뒷정리부터 옷 정리까지. 굿바이 썸머. 정리 꿀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부들 손길이 가장 바쁜 요맘때. 호연이 엄마. 왔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여름은 정리 안 해? 아, 맞다. 너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알지? 낸들 아니. 내가 그거 알면 내가 정리 전문가 하지. 이럴 때 그분들 불러야겠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왔죠? 뚝 부러지는 정리 수납 전문가 추민진 씨입니다. 가로로 층층이 겹겹이 많이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중간부터 필요한 옷을 찾아서 뺄 때 다른 옷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옷이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세로 수납을 그래서 많이 권유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여름 옷이다 보니까 많이 얇거든요. 그래서 흐트러지기가 쉽고 구김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구김 방지 포인트. 옷을 뒤집은 후에 목선을 기준으로 양소매를 접어주고요. 상하 양쪽을 반반 접어서 목선 쪽을 하단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 다시 뺐을 때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입을 수가 있는데요. 지갑같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머니 만들 생각을 하셨다니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흐트러지지 않아서 넣어두면 너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지 한번 볼까요? 바지 뒤죽박죽 말은 뭐예요? 바지는 요렇게 한대요. 중요한 거는 이 엉덩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끝을. 어머. 네. 볼록 솟아있는 부분을 저렇게 눕혀주고요. 반으로 똑같이 접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주머니를 만들어주는데요. 다리 쪽은 2번 접어 올려서 허리 부분으로 쏙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포켓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이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세워놔도 이 포켓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바지인지 포켓으로 옷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지럽게 흐트러 놓지 않고 딱 정확하게 내가 찾을 옷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 여름 네이도 합체. 이런 여름 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찾기도 어렵고. 제가 이 같이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 내복은 칠보 바지라 상하가 이렇게 포개줍니다. 남는 부분은 깔끔하게 접어주시고요. 상의도 3등분해서 접어줍니다. 나머지는 평소 상의 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사실 내복은 살 때는 한 번이지만 입히다 보면 뒤섞이기 일쑤잖아요. 주머니 모양 기억하시죠? 이렇게 4등분으로 접어서 넣어주면 끝! 자,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이제 상의, 하의 각각 찾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딱 하나로 접어두시니까 아이가 씻고 났을 때 딱 바로 꺼내실 수가 있겠죠? 한바탕의 여름옷 정리 후에 느껴보는 간식 브레이크. 맛있는 거 잘 샀네. 아 맞다. 아까 가져온 쇼핑백 뭐야? 짜자잔. 내 여심작을 공개하마. 짜자잔. 야심작이나 마나 표정들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요. 어머, 난 몰라 얘. 나 한 번도 안 입은 건데. 선생님, 이거 지워줄 수 있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먹다 흘린 포도, 딸기, 수박물 요 재료들만 있으면 제거됩니다. 먼저 식초 입자. 식초가 옷에 충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두드려 주시고 칫솔모 이제 뒤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솔로 하시게 되면은 옷감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판판하게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칫솔모 뒤를 이용해서 얼룩이 있는 자리를 살살살 문질러주고요. 뜨거운 물에 과탄산 소다를 한 컵 정도 녹여줍니다. 그리고 중성세제도 풀어주는데요. 잘 녹여졌다 싶으면 식초로 초벌 작업을 한 옷을 조물조물한 후에 그냥 담가두면 됩니다. 옷에 따라 좀 다른데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시면 돼요.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룩이 사라졌을까요?
어머, 벌어진 일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우리가 뭐 빨래판에 넣고 빡빡 문질러 씻은 것도 아니고 네. 담가만 놨을 뿐이에요. 네, 네. 그냥 조물조물했을 뿐인데 네. 이렇게? 네, 짧은 시간에 쏙 빠지죠? 진하고 조금 오래된 얼룩은 더 여유 있게 담가주세요. 기억하세요? 과탄산소다, 식초, 중성세제 아셨죠? 감쪽 같죠? 어머, 세상에. 네, 식초로 활용해서 과일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쾌적하고 좀 더 깨끗한 옷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하자. 여름 정리 꿀팁 백서 다음 타자입니다. 아니 지금 어디야? 아니 선풍기가 이게 지금 그대로인데. 아 이게 들여놔야 된다고, 닦아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말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부탁을 하느니 그냥 이 손으로 하고 말지 정말. 아 근데 이거 할 생각하니까 또 귀찮아 죽겠네. 아유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주부님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청소 전문가 임두식 씨입니다. 여름 내내 껴안다시피 했죠. 선풍기 날개에 시커멓게 내려앉은 먼지 속탄 작전입니다. 이 물티슈로도 안 닦이는 먼지들이 바로 선풍기예요. 과탄산소다 하나만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묵은 때 빼는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과탄산소다가 필요하네요. 이제 분해를 다 했어요. 닦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사실 이 모터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고 선풍기의 수명 단축에도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터 캡을 열어보면 전선과 모터 사이 먼지가 쌓여있기 마련인데요. 붓과 면봉을 사용해서 말끔히 닦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해보러 갈까요? 가보자. 선풍기 날개대를 벗기기 위해선 욕조도 좋고요. 물을 받을 수 있는 대야도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를 충분히 녹여준 후에 선풍기 날개와 망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세상에 이게 끝이래요. 이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방치를 하게 두면은 힘들게 닦지 않아도 마무리로 샤워기로 뿌려주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세제 묻혀 솔로 닦았는데도 군데군데 때가 남아 있었다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쑥 하고 내려갑니다. 불리는 동안 문지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니요, 한두 번씩 흔들어주기만 하고 별도로 닦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너무 간편하지 뭐예요? 이러면 뭐하러 땀 흘리면서 선풍기를 닦는다고 해? 일도 안 돼? 덥고 습해서 올해 에어컨 많이 사용하셨죠? 이 필터도 아까 사용했던 과탄산소다 물에 푹 담가주면 됩니다. 자자 뽀드득하게 때가 제거된 선풍기 날개와 망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 후에 원래대로 조립해서 보관하면 되는데요. 똑주부가 드리는 에어컨 정리 백서 꿀팁. 에어컨은요, 송풍 기능으로 잘 말리는 게 중요하대요. 여름 동안에 사용했던 에어컨에는 수분이 남아있는데요. 그 수분을 다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송풍으로 해서 안에 내부에 있는 물기를 다 말려주는 게 추후에 에어컨의 부식이나 그리고서는 보관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 여름 내내 열어놨던 창문틀엔 쌓이고 쌓인 먼지들이 빼곡한데요. 걸레에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만 해주시면은 물티슈만으로도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야, 이렇게 조그만 바지런함을 떨면 집안의 먼지랑 빠이빠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코로나에 폭우에 폭염까지 지루한 올여름 언제 가나 싶었는데 벌써 가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가는 여름 잘 보내주자고요. 굿바이 썸머.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파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가을날. 충절과 예학의 고장 충남 논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논산에 왔는데요. 논산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힐링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요. 저만 따라오세요. 천혜의 환경과 전통이 물든 한옥이 정갈함을 더한 이곳은 논산시 노성면에 자리한 종악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 경치 좋은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었네요. 한옥 건물들도 보이고요.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네, 파평윤씨 노성종중의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동토 할아버지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집안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곧게 뻗은 용마루와 날렵한 처마선, 그리고 담장을 둘러싼 배롱나무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에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되는 듯한데요. 이야, 여기가 바로 종악당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종악당입니다. 1643년에 건립된 종악당은 파평윤씨 문중에서 수백 년간 운영한 서당입니다. 이곳에선 문중 자녀와 친척, 처가의 자녀들까지 합숙 교육을 받았다는데요. 화재로 소실됐다가 1970년에 재건됐다고 합니다. 사립대학교로 하니까 예, 예. 이곳에서는 어떤 공부들을 했을까요? 대과에 응시하게 과거 공부를 한 겁니다. 사서상경 중심으로 해서 과거 공부를 했는데 초대 사장인 명재 윤중 선생께서 교육과정과 학교인 의학 지방도와 초학 해길지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1660년 최초의 대과급제제를 시작으로 해서 1895년 마지막까지 문과가 42명, 무과가 31명, 생원진사과는 뭐 250여 명 정도 된 아주 조선 최고의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손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일반 서원이나 서당과 달리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학칙을 정하고 시행했던 종악당.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거의 뭐 오늘날의 그 대학 캠퍼스처럼 예, 그렇죠. 여러 건물이 있네요. 예. 종악당 학생들이 이제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뒤에 가면 활수는 사대도 있고, 도긴 관역도 체력을 있고, 단련하는 그럼요. 시설까지. 말도 타고. 종악당은 문중의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였는데요. 지역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백록당이라고 숙사입니다. 잠을 자고 밥도 먹고 하는데 방이 7칸이고 가운데 마루가 있고. 아니 그 시대 때부터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예, 전원 후손들이 이 근처에 사는 게 아니라 먼 곳에 살잖아요. 경영 각지에. 그 후손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려면은 숙식이 해결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봅니다. 정말 부족함 없이 이렇게 공부를 예, 할 수 있었네요. 예. 종학당 수학생에게는 곡실 등을 나누어 주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데요.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온전히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아,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입이 떡하니 벌어져요. 예. 습도, 온도, 채광, 통풍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머리를 맑게 하도록 이렇게 지어졌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좋은 실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국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강경성당으로 향합니다. 강경성당은 성 김대건 신부가 교도직과 사제직 그리고 사목직을 수행했던 첫 성모 활동지로 아니 알려졌죠.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곳이 강경이에요? 네네. 그 김대건 신부님께서 1845년 상해 김강성당에서 사제수품을 받으시고 내륙 기입수까지 들을 수 있는 이 안에까지 오셔서 여기에서 한 달간 머무셨던 곳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양학 유학생이자 한국 최초의 방인 사제였던 김대건 신부.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 첫 미사와 복음 전파를 시작한 강경성당은 천주교 역사에서도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게 솟아 있어요. 높죠? 높으면서도 좀 독특하지 않나요? 네. 이 분당을 설계하신 배두몽 그 신부님께서 작은 공간을 극대화 하시려고 노아의 방주같이
구원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아마 그런 의미로 이런 설계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원산과 함께 조선의 2대 포구이자 3대 시장으로 꼽힐 만큼 번성했던 강경. 그곳엔 박해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에 힘썼던 김대건 신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수많은 그런 회유와 그 배교를 권유를 받게 됩니다. 옥중에서. 그런데도 변함없이 하느님에 대한 그런 그 지고한 그런 그 신앙심을 가지고 지키시다가 입국하신 1년 후에 돌아가시게 되죠. 가톨릭 그 전체를 통괄하는 로마 교황청에서 유네스코 그 세계 인물에도 등재되신 아주 그 훌륭하신 그런 신부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드넓은 평야 사이로 멋스럽게 강경천이 흐르는 논산시 채우면입니다. 아, 들판도 좋고 옆에는 냇가도 흐르고요. 너무 좋은데요? 저기 낯선 무언가가 있어요.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돌다리,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다리인가? 궁금할 땐 이 박사. 도와줘요,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충남 유형문화재 제11호인 강경 미네다리랍니다. 이곳은 조선 영조 7년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천명이 미네천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당시 이 다리가 있던 곳은 바닷물과 서로 통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량이 놓여지기 전에는 여름이면 장마철과 홍수, 겨울철엔 눈이 많이 내려 교통이 두절되고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강경촌의 석설산, 송만운이 교량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고 사는데 큰 역할을 했던 다리라는 거죠. 네, 물자를 모으고 힘을 합해지어 물자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큰 구실을 한 다리고요. 조선시대 영조 때 꽃피었던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중심지로서 강경의 진한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굉장히 오래된 다리인데 굳건해 보이는데요.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미네다리는 1700년도 삼남 제1의 다리였는데요. 전라 서부 지역 사람들이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미네다리를 반드시 꼭 건너야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다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이 박사. 천만의 말씀, 다음에 또 봐요. 조수가 물러가면 바위가 보인다고 해서 조암교라고도 불렸던 미네다리. 당시 충청과 호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이자 정월대보름날 답교놀이를 하던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종악당부터 강경성당 또 미네다리까지 논산이 품고 있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역사를 알고 나니까 더 새롭고 더 재미난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오랜 세월이 스며든 역사의 산물들을 만나며 잠시 현재를 잊고 과거로 떠나본 하루였는데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의 멋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더 즐거운 논산 나들이였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엔 우리의 명절 추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명절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자녀들에게 이성 과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달라진 명절 풍경에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나주 청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주 청년들이 전하는 고향에서 온 편지, 함께 만나보시죠. 나주시 영산동. 이곳에서 두 청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나주 곳곳을 돌며 어르신들을 만날 예정이랍니다. 여기는 저희 할머니 고향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제가 방문을 했던 곳인데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추억과 또 동네 할머니 분들께 할머니가 너무 추석만 되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지 못하시는 할머니들께 영상 메시지를 제가 좀 찍어서 전달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청년들은 나주를 알리는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자녀들이 보고 싶어도 문자 보내는 법을 몰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대신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혜빈 씨의 추억이 남아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추석 때 자식들 오세요? 자녀들도 못 올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들도 오라고 권유도 못하고 명절은 만남의 그 약속인데 약속들은 못 지킬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이번에 자식들 못 뵈서 너무 아쉽잖아요. 자식들께 보낼 영상 편지랑 좀 영상을 찍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님? 해도 좋죠. 아 그러면은 지금 얼른 준비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쑥스러운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작. 아버지다 보고 싶지만은 이번에는 좀 참자. 여기 산소는 아버지가 다녀올라니까 그렇게 알고. 승우가 할아버지가 MBC 방송국과 인터뷰 중이다. 용돈 보내주자 봐라. 용돈. 메시지도 잘 못 보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음성으로만 소식 전하고 있는데 화면으로 나오면서 뭐 서로 대화할 정도면은 우리로선 참 흡족하죠. 다음으로 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손주 손녀들도 못 보고 설에는 봤잖아요. 이번에 못 보는데 좀 아쉽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쉽지 않죠. 네, 근데 시국이 그런 만큼 우리도 애국가는 길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자식 보고 싶은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마음은 뒤로 하고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전해봅니다. 보고 싶지만 나도 참고 너희들도 잘 참고 잘 견뎌내고 이 시국 잘 돌파해서 우리 좋은 날 다시 만나자. 건강한 모습으로. 고마운 마음에 손을 놓지 못하시는 어머님. 자식 같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또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힘든 기색 하나 없네요. 고생한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감사했고 또 하는데 힘든 거 하나도 없이 너무 보람찼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찍으면서 집에 계신 이제 부모님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좀 나고 그러니까 나도 아 이게 또 손주 손녀를 가진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 또 이제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영상 편집 제작하신 분이죠? 아유, 맞아요. 바둑 두시던 친구분께 소식을 듣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청년들 바로 출동. 어르신을 뵙기 위해 댁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서울 삽니다. 외지에 사는 자녀들과 명절을 함께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 어르신. 사진으로나마 보고 싶은 마음 달래보는데요. 보니까 이쁘게 해야죠. 비록 영상이지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잖아요. 어르신의 마음 헤아려 더욱 정성껏 영상을 찍는 청년들. 시작. 호성아, 호연아 보고 싶다. 거리두기 하면서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건강한 모습을 다음에 보자. 이렇게나마 손자들에게 마음 전할 수 있어서 청년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인 어르신. 우리 청년들 정말 좋은 일 하네요. 이번엔 나주 왕곡면으로 향했습니다. 친근한 시골길, 할머니 댁 가는 듯한 정겨운 느낌에 발걸음도 가벼운데요.
수학철 대작업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아이 보고 싶지만 어쩌고시오 이렇게 생겼는데 언제가 마지막으로 뵀어요? 혼자서. 오래됐어. 얼마나 됐어요? 언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오래되고 또 그렇게 서울이 막 그렇게 하고 함께는 오고 가는 것도 또 위험하고 해서 오란소리도 안 했어. 내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서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얘들아,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니 너희들 몸 건강히 잘 있기를 바란다. 얘들아 사랑한다. 청년들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SD카드 줄래? 하루빨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편집을 시작하는데요. 건강히 잘 있기를 바란다. 기다리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담긴 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잘 전달하고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영상 편지를 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녀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메시지로만 전달이 되지만 다음 명절부터는 꼭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가지고 실제로 뵙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싶네요. 고향에서 온 편지 잠깐 만나볼까요? 규진아, 혜영아, 작년 추석에나 못 오더라도 거기에서 잘 지내고 보고 싶지만은 이거는 좀 참자. 좀 조용히 쉬고 다음에 천천히 만나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또 고생들 하고 있으니까 교육이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시험 공부에 제한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다음에 보고 싶더라도 다음에 좋은 날에 만나고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잘 보내고 쉬고. 얘들아 사랑한다. 부모님의 영상 편지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자녀들에게 답장도 왔답니다. 영상통화 잘 봤어요. 내려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색과일이랑 음식이랑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봬요. 할아버지 외할머니 저 형기예요. 이번 추석 내려가지 못하게 돼서 되게 아쉬운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내려가서 뵐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보내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이면 더욱 가족들이 그리워지는데요. 아쉽지만 이번 추석에는 서로를 위해 거리두기 함께해요. 올해는 영상으로 전화로나마 마음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명절 준비에 여념이 없는 마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생산한 곡물로 전통떡과 참기름을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랍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상생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한 쌀, 잡곡 그런 거를 거의 다 이용해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건강한 식품으로 가공 판매하는 마을 기업. 이제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는데요. 나눌수록 훈훈하고 고소해지는 전통떡과 참기름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한적한 시골 풍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대전과 논산의 경계에 위치한 우명동인데요. 새소리, 바람소리도 정겹게 들리고 산과들에는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바람 시원하게 불어오고 주변 논에 있는 벼들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과 논산의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찾아야 할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고소함! 고소함을 찾아 가시죠. 갑니다. 신혼부부가 살고 있나요? 가을 이맘때가 되면 연일 고소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곳 대전 우명동에는 전통 떡을 만드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오전 9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벌써 떡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야, 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통떡 내림솜씨 전수자 안미자 씨입니다. 이 공간 안에 고소한 또 맛있는 향기가 가득하네요. 떡집이니까 당연히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떡을 벌써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배송 받으시는 분이 거의 오전에 준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새벽에 만들어서 배송을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한가위 모시 송편 등 평소보다 떡 주문량이 늘었는데요. 방부제와 색소, 첨가제 없이 만든다고 소문이 나면서 단골 고객이 많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 모시하면 역시 서천의 한산 모시잖아요. 예, 당연하죠. 예전부터 한산하면 새모시하고 그게 아주부터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곳에서 모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반죽부터가 상당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네요. 음식은 재료가 최고 좋아야지만 음식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최고급 쌀을 사용하고요. 모시는 여름철 최고의 옷감으로 유명한데요. 우명동 전통 떡마을 기업에서는 서천의 한산 모시를 계약 재배해 모시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모신잎으로 떡을 만들면 건강에도 좋겠죠. 모신잎을 맵쌀가루와 반죽해 만드는 모시송편. 하얀 동부고물로 소를 넣어 만드는데요. 요즘은 기계가 일을 덜어주면서 그나마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떡 만드는 일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원래 새벽잠이 없다 보니까 저하고는 항상 생각하기를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동그랗게 만든 떡이 완성이냐고요? 설마요. 마을 주민들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데요. 여러 번 치대야 쫀득쫀득한 떡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송편 빚으니까 명절 앞두고 분위기가 나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떡집 분위기는 엄청 바쁜 시절이 왔습니다. 마을 분들하고 같이 또 작업하시면 되게 좋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지역 어르신들이나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떡을 만드니까 훨씬 더 정감도 있고요. 또 우리는 사업적으로 추석 때라 훨씬 더 바쁘니까 서로 마음의 위로도 좀 받고 참 재밌게 사업도 해가며 떡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 빚은 모시송편은 급속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주문 즉시 바로 쪄서 배달하는데요. 먹음직스럽게 익은 모시송편에서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갓전의 송편을 맛보는 호사를 누려봤는데요. 크게 빚은 송편은 몇 개만 먹어도 든든해지더라고요. 모시향의 은은함과 동부고물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맛도 엄지척, 우명동의 인심도 엄지척입니다. 이 안미자 떡은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떡의 주문을 가서
드셔본 분이 옆에 분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분이 또 이렇게 홍보 이렇게 해서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먹고 있고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며칠 안 먹으면 생각나고 그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명동 아랫마을에서 떡을 만들고 윗마을에선 고소함의 끝판왕 참기름을 만드는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고소함의 끝판왕답게 역시 이 참기름 공장 안에 정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기업에서 참기름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뭐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의 어떤 농토에 비해서 비옥화제를 못하고 일반 작물을 심었을 적에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좀 소득을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참깨 농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명동 마을은 자갈 땅으로 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적합한 곳인데요. 주민들이 농사지은 참깨와 들깨를 마을 기업에서 전량 수매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기름 공장을 하기 전에는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져서 시장에 가서 한 말, 두 말 이렇게 팔다 보니까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농사진 걸 또 한 번에 수확을 해서 이렇게 목돈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참깨 들깨는 100% 저희들이 이제 수매를 전량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생복을 입고 고소한 참기름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참깨를 세척해서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물기를 뺀 참깨는 저온으로 볶기 때문에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또 다른 작물들도 그런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작황은 좀 어때요? 진짜 뭐 올해 농산물 얘기하면은 참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한 20%도 못 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량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깨가 또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물에 약하다 보니까 장마가 한 50여일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꽃필 시기에 와갖고 또 수정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하여간 수확량이 거의 못했습니다. 이거. 저온으로 볶은 참깨를 차규기에 넣어 기름을 짜는데요. 보통 참깨 1kg을 짜면 300cc 한 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선물용으로 추석과 설 명절 전후에만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맑고 투명한 참기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생산된 참기름은 고온으로 볶은 참기름과 품질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갈색병은 안에 내용물을 소비자들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눈으로 안 보여서. 근데 저들이 이렇게 투명병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더 많이 좋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참기름보다는 훨씬 더 맑고 마치 뭐 식용유, 까놀라유 아니면 뭐 올리브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제 과정을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거쳐요. 그래서 이제 일본 차규를 해서 담으면은 이렇게 좀 탁한 색깔이 나는데 저희들은 이제 한 일주일간 이렇게 정제를 거치기 때문에 위에 맑은 것만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밑에 쌓이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닌데 침전물들은 이제 빼고 그 위에 있는 기름들만 다 모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명동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귀한 참기름 제가 안 먹어볼 수 없겠죠. 기존에 먹었던 참기름과 다른 맛이 느껴지네요. 그냥 먹어도 느끼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색에서 차이가 있듯이 맛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깨향이 훨씬 더 오래 입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저온유로 볶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생산한 곡물을 가공해 주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마을 기업. 좋은 재료로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만드는 전통떡. 건강까지 생각한 모시성편 덕분에 추석이 기다려지는데요. 긴 장마 속에 참깨 수확량은 줄었지만 고소한 향 솔솔 풍기는 참기름으로 마을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전통떡과 참기름으로 즐거운 추석 준비하세요.
왔어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우리 민족의 명절 바로 추석이죠. 추석에는 이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또 예년과는 다르게 우리가 집콕 생활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게 바로 전기 안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할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부 최선기 대리입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집을 방문해서 전기안전이 얼마큼 잘 지켜지고 있는지나 전기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가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명절, 그리고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안전하고 현명한 전기 안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명절 냄새. 음식하시나 봐요. 명절하면 기름 냄새 진동하는 부침개를 빼놓을 수 없죠. 대개 전기 후라이팬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머니, 명절 음식 하시나 봐요 벌써. 네, 아들들 뭐 딸들 다 안 온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원래 음식 준비할 때 옆에서 하나씩 주워 먹는 게 이게 또 맛있지. 맛이잖아요. 그럼 뜨끈뜨끈하니 먹는 게 맛있지. 하나 먹어봐야지. 선생님도 하나 드세요. 이거 안 드세요? 그것보다 저 멀티탭 사용하시는 거에 있어서 더 안전이 더 걱정돼가지고 지금 원래 명절 때는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멀티탭에는 전기 사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 레인지랑 전기 장판, 저기는 선풍기,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전기선이 녹거나 화재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 전기 멀티탭을 사용하시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집 봐도 그렇고 우리 집도 이렇게 계속 써도 괜찮은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썼거든. 명절에는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의 멀티탭에는 하나의 선만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벽체에 붙어 있는 그런 콘센트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은 되도록 벽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기 안전 긴급 점검 들어갔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잘하겠지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기 화재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인 냉장고랑 그 모터 기계 기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냉장고 옆에 있는데요. 냉장고요? 냉장고에서 외관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열 배출 부분인데요. 지금 관리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양호한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냉장고는 이 안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셔가지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 확인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전선은 전기가 이동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전선이 눌려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좀 눌린 건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의 경우 실내뿐 아니라 실외 설치물의 전기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이것도 잘 눌러야 되는 게 이거 한번 잘못 눌렀다 이게 여기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갑을 꼭 끼시고 또는 그 전기 만지시는 사람만 안쪽에는 다 날선이에요. 특히 햇볕이나 비, 눈 등의 전선이 노출되면 화재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죠? 이렇게 외부 바깥에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선들이 금방 부식돼요. 보통은 이런 거 쓰시려면은 햇빛 닿아도 문제가 없는 그 전선관이 따로 있어요. 전선관을 씌워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것도. 아니 이게 언뜻 보면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다 벗겨졌다. 그죠? 네, 이렇게 알려주니까 좋네. 당장에 가려야 되겠네. 명절날 집을 오래 비울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전원 코드를 뽑아줘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집의 전기가 안전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 안전 수칙도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좋지.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전기에 대해서는. 근데 와서 이렇게 점검도 해주고 그러니까 좋지, 기분이. 우리가 확실히 평소에도 전기 안전을 조심해야 되지만 명절 때는 더더욱 신경 써서 우리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즐기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전기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저희 오기 전에는 뭐 하고 계셨어요? 취미가 영화 보는 거라서 여기서 누워가지고 영화 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동해 보면 야, 여기 누워가지고 보니까 노트북에 태블릿 PC에 이거 지금 핸드폰 충전에 선풍기까지 쐬고 하나의 멀티탭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요? 예. 차단기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꼬부집이라고 하죠. 이 분전만 앞에 이렇게 가연물이 좀 많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분전함 안에 차단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화재가 이 가연물에까지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폭발이 돼요. 화재 여파가 확대되니까요. 가급적 이런 가연물은 좀 이런 다른 데다가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빼겠습니다. 이 화장실에 이 헤어드라이기 이렇게 콘센트 꽂아져 있는 거 샤워하거나 그럴 때 물이 콘센트 안으로 딱 들어갈 때 막에도 부러진 상태거든요. 이 관리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다 이제 보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수하실 때는 전문가한테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의뢰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대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면 다 본 건 다 본 것 같은데요? 일반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곳, 이게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콘센트에 있는 먼지입니다. 어머 잠깐만. 여러분 먼지 보세요. 멀티탭에 먼지가 가득 쌓인 곳에서는 이게 플러그를 꽂았을 때 거기 잔 스파크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소홀히 하기 쉬운 콘센트 먼지 청소. 물수건이 아닌 면봉이나 마른 수건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해 하셨는데 제 생각에서는 그냥 뭔가 항상 깔끔하게 한다고 살았는데 이게 뭔가 정말 생활 속의 습관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네요. 오늘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집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런 실내 전기 안전 수칙을 잘 지키셔야지 보다 안전한 집콕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전기 안전 수칙 절대 잊지 마시고 잘 지키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전기. 약간의 주의와 관심만 기울인다면 슬기롭고 안전한 전기 생활 그리 어렵지는 않겠죠?